엊그제 일기예보는 오늘 오전에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이사장님 못 주무셨죠? 근데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날을 받아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49세 때 지리산에서 이곳 공암으로 오셔서 충현서원을 세우시고 후학을 양성하신 고청석이 선생은 69세에 돌아가시기까지 20년간을 이곳에 사시면서 반포와 이 공주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지혜를 가르치시고 또 후학을 양성하셨습니다. 고청 선생께서 고청서원을 이 충현서원을 세우신 지 오늘이 이제 449년 되는 해입니다. 공주시와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에서는 11월의 역사인물로 고청석이 선생을 정하고 고청 선생의 얼을 기리고 우리가 받들어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또 반포면 16계리 4,300명의 면민을 위한 행사로 반포 장터 힐링 축제가 함께 벌어집니다. 미리 오신 분들 다 둘러보셨겠습니다만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골목골목 반포 보건지소 그리고 반포 면사무소 광장 또 반포 면사무소 2층까지 도자기 축제까지 여러 가지 한 40여 개 부스가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펼치게 됐습니다. 오늘 충현서원 문화제는 충현서원이 주최하고 이달의 공주역사인물 고청석의 특강은 공주시 공주학연구원이 주최하고 또 반포 힐링 장터축제는 반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해서 아주 반포 면민이 흥미진진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에 만사를 제쳐놓고 와주신 귀빈 몇 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식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신 충현서원의 서민식 이사장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포면 주민자치회 김경영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언제나 바쁘신 우리 김정섭 공주시장님, 이종훈 공주시 의회 의장님, 이찬희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장님, 예, 아까 오셨던데 예. 오늘 또 특강을 하시는 한국 최고의 사학자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이혜준 교수님, 이따 특강 부탁합니다. 이천서시 문목공파 종중회 서해만 회장님 고맙습니다. 공주향교 전 향교님께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일 도의원님도 오셨죠? 고맙습니다. 서승열 공주시 의회 운영위원장님, 김경수 공주시 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이 서승열 위원장과 김경수 위원장은 우리 반포 관할이십니다. 유권자 여러분들 절하세요. 그리고 반포면 이장단 협의회 노현섭 회장님과 16계리 이장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재현 반포면 노인 회장님, 그리고 반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방금 도착하신 국회의원 정진석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먼저 대금 연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협회 공주예술단의 조춘환 선생께서 대금 연주로 꽃길을 연주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오셨던데 아까 조금 늦게 오신 건 이제 미리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명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소개하는 겁니다. 연주하기 직전에. 그리고 소개드리지 못한 반포 면민 여러분, 또 내외 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 주민자치회 김명환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충현서원 문화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민식 이사장님께서 먼저 개회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오늘 비가 오면 어떡하나 하고 참 사회자 말씀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오늘 날이 아주 화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충현서원 또 반포면 여러 단체에다 복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사장으로서 몇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충현서원에서 개최하는 이 충현문화제에 우리 충현서원만이 하는 게 아니고 반포면 주민자치회에서 옛 공암양터 재현행사 그리고 공주화기연구원에서 충현서원과 고청서기에 대한 학술 발표 이런 3개 큰 행사를 오늘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행사가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포면민이 4천여 명인데 오늘을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행사를 따라서 반포면민이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정섭 공주시장님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여기도 여러 번 오셨고 그리고 이찬희 공주학 연구원장님 안 오셨죠? 네. 또 정진석 국회의원님도 여기 계시고요. 이종훈 공주시의회 의장님 이 의장님 오셨어요. 또 여러 공주시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 또 많은 귀빈들께서 오늘 주말입니다. 편히 쉬셔야 할 이런 주말에 이렇게 직접 참석하셔서 주최자 측에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서원연구에 전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최고의 권위자이신 공주대학교 이혜준 명예교수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충현서원과 고청서기선 등에 대한 특강을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하시게 되어서 우리 충현서원으로서는 크나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이 못 오셨어요. 대신 관계관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도에서 오신 관계관님 없어요? 도에서 양승조 시사님 대신해서 오신 관계관님 도착한 지 안 하셨나요? 예. 작년 행사 때는 양승조 지사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서원을 둘러보시고 무너진 담장 앞에 보면은 여기서 봐서 오른쪽 그게 무너졌었어요. 그걸 보수하도록 지원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도 뭐 할 게 있으면은 또 신청을 해라. 얼마든지 충현서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노라. 근데 오늘 못 나오시고 대신 관계관을 보낸다고 하신 모양인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은 좀 부담을 지금 드리려고 그랬어요. 양 지사님이 안 오셨는데 작년에 얼마든지 충현서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당신이 좀 가서 지사님 만나가지고 그동안 도와주신 거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내년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오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정도로 제가 마치고 오늘이 의미가 있는 이런 큰 행사를 원만하게 뒤에서 지원해 주신 이 자리에 오신 김정섭 공주시장님 또 조중범 반포면장님 어디 계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뒤에 계시네요. 그 굉장히 이제 반포면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면사무소 면장실로 달려가서 같이 상의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에리트 면장이에요. 시장님이 좀 잘 키워주세요.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이 입동이잖아요. 이제 해만 지면 추울 거예요. 그래서 4시 반에는 끝나야 되는데 기분 좋다고 자꾸 길어지다 보면 계속 길어집니다. 이번에는 이 행사를 또 주최하신 반포 힐링 장터 축제 주민자치위원회 김경영 회장님 한 말씀. 여기에 오신 내빈 여러분과 이 반포면 주민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포면민 여러분, 반포면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공주시장님, 또 국회의원 님과 또 공주시 시의장님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충현 문화제와 함께 열리는 반포 힐링장터 축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 힐링장터 축제는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충청남도 공무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옛 공암장터를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공암장터는 이곳 공암 일원에서 1950년도부터 3일과 8일 열렸던 5일장을 1979년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자연스럽게 폐장이 되었지만 반포면 면민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곁든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 모습 그대로 아니지만 공암장터 재현을 통해 어린 시절 동심을 느끼며 반포 면의 양력을 도모하는 것 걸음을 내답습니다. 반포면 주민자치에서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자리인 만큼 오늘과 내일 옛장터와 함께 넉넉한 인심을 느끼는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준비되어 있으며 철화분청 사계의 고장답게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작품을 면사무소 2층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계룡산의 아름다운 가을 단풍과 함께 반포면의 넉넉한 안심과 문화를 느끼고 쉼터와 여유를 찾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반포 힐링장터 축제는 있기까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이 되십시오. 주민자치 회장 김경영입니다.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장이시고 공주학연구원 원장이신 이찬희 교수님께서 방금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장님 축하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정섭 공주시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포 우리 공암 어르신들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이렇게 훌륭한 행사도 그동안 못 해왔는데 뭐라 그럴까요? 아주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또 이렇게 잘 꾸며주신 충현서원 우리 서민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김경영 자치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특히 16개리 이장님과 마을 지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 고청봉 보이시죠? 고청봉, 시내에 봉황산이 있다 그러면 우리 반포에는 고청봉이 있습니다. 저기 서기 어르신 지나가시는 거 보이셔요? 예, 반포는 아니면 계룡산은 옛날에는 서기 선생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옛날에 토정 이지함 선생께서
본인의 제자로 수제자로 두 분을 꼽으셨다고 그럽니다. 중봉 조원 선생하고 고청 서기 선생하고. 중봉 조원 선생 우리가 잘 알지만 공주에서 크게 의병 일으켜서 청주성 전투에서 처음으로 왜군을 물리쳐서 잘 아시죠? 근데 바로 한 해 전에 고청 서기 선생이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고청 서기 선생이 살아계셨으면 중봉 조원 선생하고 같이 계룡산 의병을 일으켜서 더 크게 왜적을 빨리 물리치셨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생전에 고청 선생의 여러 가지 업적 때문에 계룡산이 있고 반포가 있다, 또 공주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서원 건물이 아니에요. 서원 건물을 세우신 그 뜻이 역사이죠. 그죠? 앞으로 이 반포의 충현서원 문화재도 또 반포 힐링 장터도 그런 선현들의 그런 땀과 노력과 지금 남겨주신 정신에 대해서 잘 기리는 그런 그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또 하게 됩니다. 한 해 우리 문화재청에서 충남도에서 도와줬다고 그래서 한 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움이 없다고 해도 계속 고청 서기 선생이 이 지역에 남긴 정신,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 반포의 삶, 이것을 계속 이어가려면 작더라도 매년 이런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공주시에서는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시장님, 내년엔 더 도와주신다는 그런 얘기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고청봉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고청 문필봉이잖아요. 붓끝처럼 예쁘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이 이어진 거거든요. 이어지고 여기 서원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런데 저 위로 길이 두 개가 나는 바람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혜준 교수님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우리 전국의 서원 9개를 등재시켰는데 여기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사익서원 1호인 충현서원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서민식 이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저 길을 막을 수는 없을 테고 날 잡아가지고 터널을 만들든지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결하고 이쪽에 또 박약지하고 연지까지 연결해서 충현서원의 전체적인 외곽이 잘 형성되면 차기에라도 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국회의원님 바쁘신데 오셨습니다. 축하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진석 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반포 면민 여러분, 공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좀 완화되면서 그나마 이렇게 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입동이지요? 예, 입동 날 참 뜻깊고 아름다운 행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민식 이사장님, 또 우리 김경영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오랜만에 우리 이혜준 교수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이정태 아나운서님도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게 가을 보내고 또 우리 겨울 맞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충현서원 문화재 참석을 하고 또 반포 힐링 축제를 오면서 요즘이 국정감사가 바로 끝나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이제 계절입니다. 10월 달은 국정감사, 11월 달은 입법하고 예산입니다. 그렇게 12월까지 가는데 제가 사실 반포 면민들에게 깊은 소식 하나를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만사 제쳐놓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도에 그 공주 부여 청양의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을 제가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향후 4년간 한 240억 정도가 집중 투입되는 사업이 바로 이 반포면에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보고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여가 시간을 선용해 가지고 산으로 관광 자원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여행들 하시는데 우리 천하의 명산 계룡산을 우리 반포면이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설악산, 소백산 다 해가지고
영남권, 호남권, 강원, 뭐 경기권 해가지고 이른바 생태 탐방원이라는 시설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권에만 이 생태 탐방원 시설이 그동안에 좀 없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시설인고 하니 이 계룡산 일원에 숲속 도서관도 건립하고 생태 놀이터도 만들고 둘레길도 만들고 또 중부권 희귀 식물원도 조성하고 해가지고 이 메모드로 한 240억 원을 들여서 이 계룡산 일원에 반포면 일원에 한 5만 평방미터 부지에다가 이 계룡산 생태 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 기재부 통과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반포면에 기념비적인 이 국가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반포면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오늘 정말 힐링하기 금상첨화인 날씨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충현서원 우리 공주의 자부심이고 역사입니다. 늘 우리가 함께 선양하는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공주시 의회 의장님께서도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반포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장 이종훈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오늘 이렇게 충현서원 문화제와 반포 힐링 장떡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문화체험, 강연 등을 풍성하게 마련해 주신 반포면 주민자치회 김경영 회장님과 충현서원 서민식 이사장님, 공주학연구원 이찬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축제를 위해 애정을 갖고 함께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포면은 공주의 자랑이자 공주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계룡산과 천년고찰 동학사, 공주의 대표적인 유교 문화 유산이자 충청 우도 최초의 사액서원인 충현서원, 철화 분청의 근원지이자 계룡산 도회촌이 자리 잡고 있는 자연과 역사, 문화의 보고입니다. 또한 반포는 공주시에서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는 지역으로 그만큼 주민자치 역량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오늘 열리는 힐링장터 축제는 반포면 주민자치회의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만들어주신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들이 주인공인 화합의 한 마당입니다. 반포 힐링 장터를 통해 즐거운 소풍, 맛있는 소풍, 멋있는 소풍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진행되는 충현서원 문화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충현서원을 세워 기호유학 완성의 초석을 다진 고청 서기 선생과 수많은 명유현사를 배출한 조선시대 학문의 전당 충현서원의 의무와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고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포 힐링 장터 축제와 충현서원 문화제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이종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개회식이 끝나면 우리의 훌륭하신 이혜준 교수님께서 고청 서기 선생에 대한 특강을 하실 겁니다. 특강 하시기 직전에 또 우리 해금 연주를 우리 청에서 듣겠습니다. 대전 연정 국악원의 수석 해금 연주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김미숙 해금 연주자께서 홀홀홀 날아가시라는 명곡을 연주하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김미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1부는 마치고 2부 충현 서원을 세워 호수유학의 씨를 퍼뜨리다 고청 서기 선생에 대한 특강을 공주대학교 이혜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쉼 없이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공주학연구원의 이찬희 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이혜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을 맡고 있는 이찬희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반포 주민이 계신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진석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주시에서는 매달 이달의 역사 인물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분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이분을 현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아주 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섭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전문가들의 연구 단계를 거쳐서 공주를 빛낸 인물들을 선정하셨고 또 특별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매달 한 분씩을 모시고 이렇게 현창하는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의 11월 역사 인물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청 서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11월의 역사 인물을 조명하는 이런 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연사는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문 석학이십니다. 이혜준 교수님을 모시고 11월 역사 인물 고청 선생님에 대해서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달 공주학연구원에서는 또 다른 인물을 현창하는 일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리 반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공주에서 있는 이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학연구원에서는 또 이 공주의 역사를 정리하고 또 이런 알리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공주학연구원에서 이 반포 초등학교 이 100년사를 정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쭉 모았는지를 좀 보고 거기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인사말을 덧붙여서 적었습니다. 거기에 이 반포는 100년 역사를 갖는 초등교육이 중요하듯이 이 충현 서원이 미친 영향 또한 지대하다. 이렇게 또 과거의 역사와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지역이든 이 100년 역사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회 상황을 살펴보자면 실제로 이 호미 들고 논밭으로 그리고 지게 지고 산을 가야 될 이런 시점에 이미 100년 전에 우리의 초등교육이 이 반포에서 자리했다는 것은 아마 이 공주 시내 전체를 통틀어서 네 번째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여기에 이미 일찍부터 학문의 뜻을 세운 분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혜준 교수님께서는 공주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시자 얼마 전까지 세계유산 우리나라의 한국의 서원을 등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셨습니다. 물론 서원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 손꼽을 수 있는 역사와 문화, 민속에 관한 이 학회장을 두루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다 잘 아실 텐데 오늘 초청 강연의 연사인 이혜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굉장한 사람처럼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인연은 많습니다. 우리 고청 선생이나 충현성원하고 인연이 많았네. 한 30년 전에 여기 와서 토론도 하고 또 여기 글도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썼을 것 같아요. 충현성원에 관해서. 인연이 있었고 오늘 끌려왔는데 제가 여기 특강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옆에 그냥 장터 벌어진다 이런 데 특강하는 거 처음입니다. 제가 간단히 하고 충현성 안으로 들어가서 유적을 오늘 돌아볼 거거든요. 원래 제 생각은 그래서 끌려왔는데 고청 선생과 충현성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유적을 돌아보면서 또 묘소까지 가면서 고청 선생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강연은 이 자리에서 하는 강연은 가능하면 30분 안 걸리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 자료집을 원고로 썼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4시 반까지 답사를 다닐 거예요. 그럼 그때 궁금한 거라든가 생각이 다른 거라든가 할 얘기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그냥 그 기본적인 얘기를 좀 짧게 하고 또 같이 하실 분들은 충현사원 사후 앞으로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지금 완성해서 제대로 잘 썼다고 생각은 못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짧게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고청 선생에 대해서 어떤 충현사원에 대해서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입장에서 간단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청 선생을 아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후손 말고 고청 서기 해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석사 박사를 했지만 잘 몰랐어요. 공주대 교수 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아마 그것이 오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청 선생님이 여기 이제 후손들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얼른 이해가 안 되면서도 존경을 하게 됐던 게 조선시대 양반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안 내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고청 선생이 굉장히 외로운 선생님이에요. 그 시기에 고청 같은 분이 서원을 건립하고 기라성 같은 학맥을 연결하는 학자들을 만난 거는 특별한 케이스일 겁니다. 제가 이씨잖아요. 제가 한산 이씨예요. 그럼 고청 후손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토종 선생이 저기 고청 뽑아졌잖아요. 토종이 한산 이씨잖아요. 우리 조상이 토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 많다 이런 얘기 농담을 이제 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서원 아까 잠깐 농담을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유산으로 서원을 지정할 때 제일 겁난 게 중국 놈들이에요.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의 서원이 많으니까 이 옆에서 좀 트릭을 걸 것 같은 생각을 했다고. 근데 중국 서원을 조사해 보니까 주자를 모신 서원이 중국 서원의 3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자를 제일 존경하면서 물론 공자도 향교에서 하지만 서원 유림들은 거의 주자 학통을 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자의 영종도 모셨지만 주자를 서원으로 만들어서 모신 최초의 인물은 아니지만 고청 같은 분이 없습니다. 충남에서는 주자 모신 최초의 분이에요. 이게 보통이 넘는 거죠. 이게 어떤 인연일까? 그래서 일반 양반으로 집안 이렇게 집안도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고청이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특이한 어떻게 보면 선비 중에서는 정말로 특이한 인생사를 가지고 있고 특이한 경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공주에 50세가 돼서 왔어요. 지금 여기 공암 얘기하면 잘 모르면서 고청은 잘 모르고 충현서는 잘 모르고 그러면서 공암꿀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제가 공암 마을지도 만들어서 사실은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공암꿀하고 고청을 연결시켜가지고 학자가 충남대 교수인가가 굉장히 혼났더만요. 공암에서 고청이 태어났다고 그런 말을 전설같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이상한 사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고청은 50세에 여기 옵니다. 여기서 태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말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낼 만도 한데 공암꿀하고 이 고청하고를 고청꿀로 얘기를 해서 저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청의 호가 왜 고청일까 했을 때 고청봉이 생각이 나는데 고청 때문에 고청봉이 됐을까요? 고청봉이 있어서 고청이라는 호가 생겼을까요? 근데 이 59세 때 60세라고 하는 그때 와서 19년을 사시면서 제가 얘기하는 뜻은 말년에 어느 정도 학맥이 먹물이 잔뜩 타신 상태에 와서 19년을 살면서 공주의 유학을 배포한 거예요. 주자 성리학을. 그게 고청석인 거예요.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걸. 지금 되게 학자 치면 사계 김장생, 동춘당, 송중길, 송시열 다 얘기하는데 그 전 세대예요. 그 전 시대.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공주와 인연을 맺은 고청 선생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고청이 바로 특별한 주자학을 주장하는 주자를 선봉하는 유학자의 선배로서 여기에 와서
19년 동안 있으면서 공주의 유학을, 충청도의 유학을 용서한 거다. 이 얘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 저는 글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 사계 신독제가 충청도 유학하면 뭐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충현서원에 그제 공암서원 시절에 공암서당 시절에 사계 선생이 김장 선생이 배우러 오더라고요. 여기. 그 고청한테 배우고 가요. 이것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송중길의 아버지가 송이창이에요. 송이창도 여기 와서 배우고 가고 우리 고청의 제문을 송이창 성이 져요. 송중길 아버지가 져요. 그리고 나서 이 서원에 송중길도 제향되고 사계도 제향되고 뒤에 송시열까지 제향되는 거죠.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고청 선생이 이 지역에 남긴 성리학과 주자학과 유학의 뿌리, 그 인연,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이게 용성해 가는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충현서원이 충남에서 첫 번째 사역을 받은 서원이에요. 뭐 이거는 고청 얘기하고 딴 거 같아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충현서원이 잘 나가다가 도남서원, 논산의 도남서원이 사역을 받으니까 주도권이 도남으로 갔어요. 그 뒤에 충현서원은 약간 좀 침잠돼요. 도남서원이 잘 나가다가 우암이 저 청주에 화양동 서원을 옮겨가니까 도남서원도 싹 죽고 화양도원이 확 살아요. 충현서원, 도남서원, 화양서원, 이게 충청도 황맥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뭐 충현서원은 망했구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첫 번째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다. 그래서 계룡산 밑에 선비 정신을 가진 고청이 자리를 잡고,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글을 쓰다가 걸린 게 뭐냐면 고청이 왜 여기에 머무셨을까? 이유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데요. 후손들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올 때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터잡으셨어. 그 얘기를 하는 서씨가 거의 없더라고요. 있나요? 이건 설화지만 우리 이천 서씨들이 만든 건가 누가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이 계룡부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계룡산에 유명한, 그러니까 시대는 다른 9명의 신선들이 모여서 모임을 1년마다 한 번씩 했대요. 거기에 고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중에 9명 중에서 6명은 내가 볼 때는 불우한 사람들이 다. 불우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암이나 동춘처럼 막 잘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뒷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애롭게 살거나 어렵게 산, 그러나 멋있는 역할을 해요. 구봉 송이필이라든가 토종이라든가 저기도 영규돼서 들어갔더라고요. 그 9명 중에. 근데 그런 식으로 그거는 뭐냐면 후대 사람들이 고청을 포함한 공주, 계룡산 일대에서 우리가 존경하거나 뭔가 이렇게 상징성을 보여줄 인물을 만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고청이 들어갈 정도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충현서원 얘기를 뭐 자세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족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고청이라는 분이 충현서원을 세운 것도 있지만 공주에 와서 유학을 1579년에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유학이 이렇게 활성화될 때가 아니거든요. 1700년대 가면 유학 아니면 살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울 때 그 기틀을 만든 분이다. 그래서 공주에서는 고청을 지금 이달의 인물도 만들었지만 유학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이다. 아마 여기 정 교님도 오셨지만 향교 같은 데서도 고청은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충현서원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됐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별사로 해가지고 별도로 고청 선생을 이 사당에 모시지 않고 한쪽 옆에다 별도로 사당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모시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임진왜란 때 불에 타가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1610년에 다시 충현서원을 중수하고 그리고 15년 뒤인 1624년에는 사역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역사에서 얘기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충현서원이 사역 받은 이후에 이 충청도 특히 이제 공주에서 사족들이 활동을 할 때 요새같이 우리 세미나를 한다든가 무슨 성명서를 낸다든가 아니면 학술 세미나를 하든가 할 때 하던 곳이 바로 이 충현서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서당만 달랑 있지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여기가 선비들의 토론의 장이고 학술의 장이고 뭐라 그럴까 자기 생각들을 발표하는 장이고 지역에서 여론을 이끌어가는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린 게 너무 아쉽고 지금은 제사만 모시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오늘 같은 이런 걸 하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는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보다는 옆 장터 말고 요 안에 들어가서 삥 둘러 앉아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가능하다면 고청의 문집을 여기 그림 있지만 문집을 한번 읽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한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유림들이나 후손들의 제약만으로 가면 사람 안 오죠. 그리고 이해도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고청의 그 삶과 관련해서 제가 글에는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다는 말씀 못 드리니까 혹시 제 강의 듣고 관심 있으면 글 한번 읽어보시고 유적을 돌아보면서 툭툭 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서원이잖아요. 서원에 가서 우리 후손들 계시니까 사원 문 좀 열고 위패도 보고 거기에 모셔진 분들도 좀 보고 그리고 원래 서원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됐었는가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비석들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나는 이런 홍산문 이 자리에 틀린 것 같고 다 틀린데 하여튼 이 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충현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고청여고가 사신 데가 이제 사시면서 공부도 하고 했지만 이쪽 박약재라는 저쪽에 있는 연정에 있는 그쪽 가서 현장을 한번 지금은 좀 바뀌었죠. 옛날에는 거기가 연못이 크게 있었고 거기서 잉어를 잡아서 재앙 올렸다고 뭐 그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개발이 되니까 그리고 옛날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컸던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른 게 이 공암천도 그래요. 여기 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흘렀어야 돼요. 지금은 농지가 개발되고 그래서 사실은 하천 폭이 10분의 1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공암 올 때도 배 타고 왔을 거예요. 그 말 반포라는 것도 그 말이죠. 포구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구룡사지 있는 상신 그쪽 들어갈 때도 그 지점이 바로 금강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 거기예요. 그래서 구룡사지가 크게 생겼던 건데 이제 그게 바로 이쪽이 그냥 공암을 어쩌다가 택한 게 아니라 그런 교통과 이런 거 연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정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묘소가 있잖아요. 묘소하고 고청제 제실이 있으니까 거기를 돌아보는데 거기 가서 묘소 앞도 그렇고 거기 가서 또 얘기할 수 있으면 같이 하실 분들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주자 영정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주자 영정을 모신 데가 이제 여러 군데 있지만 연대나 종수로 봐서 가장 많은 데가 여기예요. 그게 바로 고청과 충현서원과 고청과 공주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고청 선생님이 주자를 신봉하는 특별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자료집에 그 고청의 삶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적은 게 있는데 요 간단하게 요것만 좀 하고 제가 나를 마칠까 합니다. 그 아까 그 중봉조원 얘기를 했는데 중봉조원이 바로 공주향구 제독관으로 오거든요. 제독관이 뭐냐 하면 도 단위에서 큰 도시, 그러니까 공주 목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전국에 향교가 그때 400개가 넘었는데 제독관을 보낸 데는 20개도 안 됩니다. 도 단위에 하나나 둘을 보내는데 공주 목의 대표로 공주 향교에 중봉조원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중봉조원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금산 갔고 뭐 청주 의병하고 한 거 다 아실 텐데 중봉조원이 여기서 가르치고 이제 유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머리에 좀 끝발이 있고 좀 뭔가 먹물이 든 제자들을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부만 시켰던 그걸로 끝나지를 않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그 제자들한테 이 선생이 그 가르쳤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산 전투나 청주 전투에 갔던 충청도 의병, 공주 일대 의병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고만하로입니다. 그래서 고만하로에서 발대식을 하고 그 발대식을 할 때 제문을 지어요.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그 의병으로 간, 물론 좀 숫자가 좀 불려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정도라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중봉이 그런 인연이 있는데 우리 고청하고 중봉은 또 굉장히 인연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은 토정 이지함이 두 사람 꼽으라면 고청하고 중봉을 꼽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암정사에 와서 보고 1586년에 공주 제독관으로 왔는데 그때 중앙에 상서를 올릴 때 우리 고청을 천거를 해요. 중봉이. 그래서 그때 이제 고청이 공암정서의 산장이라는 게 이 산림의 으뜸머리다 그런 거니까 지금 같으면 유림 중에서 대표자다. 참 선생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행동이 굉장히 발실하니까 이런 사람을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글을 올려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자료집에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의 관아인 공주에는 공암정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양인 출신의 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 일찍이 이중호에게 배웠는데 학문이 넓고 행실이 온전하여 인근에서 그에게 배운 자 중에 생원진사에 합격한 사람과 가르친 선비가 수없이 많다. 이렇게 천거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윤봉구가 사실 뒤에 병계 윤봉구라고 유명하죠. 그 권상 파락사에 하나 되고 지금은 저 덕산에 묘소가 있지만 병계 윤봉구가 우리 고청의 묘갈명을 쓰는데 거기에서도 고청 선생은 진실로 호걸의 재주와 독실한 학문을 지녀서 온 세상에서 찾아보기는 그와 짝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는 병계 같으면 병계 윤봉구 같으면 충청도의 노론 학맥의 상징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고청을 그렇게 높게 평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사액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시호를 받을 때 올린 글들이 거기 또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지만 하여튼 자세히 있고 결국은 저 고청 선생이 뒤늦었지만 1910년에 1910년에 고청 선생이 시호를 받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조선 시대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통이나 이 선비 집안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1910년에 사액을 받은 문목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죠. 문목이라는 건 박학 다문 학문이 굉장히 폭넓고 깊이가 있다 그런 뜻이고 중심견모 목 해가지고 항상 이분이 보여주는 행실이 최고다. 이제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분을 했고 전에는 전부 별사라고 해서 고청을 충현서원에 사당 안에 의패를 모시지 못했어요. 이거 아마 우리 이천서 씨 후손들이 보면은 못마땅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선 말 지나고 나서 1925년에 새로 유학이 새로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고청 할아버지가 이제 사당에 제향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고청 선생이 유고 특별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번역된 건 최근에 됐지만 1750년에 고청이라는 분의 유고가 만들어졌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런데 하여튼 그게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그나마 고청 선생의 글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더 많은 글들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 서원에서 책자도 만들고 하니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나고 가야 될 이제 유적들을 한번 돌아보면 연정과 연정은 이제 박약재라고 되어 있는 그리고 지금 그 연정에 가면 지금 여기는 강당이 없으니까 걸려 있지를 않은데 연정에 가면 현판들이 걸려 있어요. 그 현판이 요 젊은 사람들은 알아듣겠지만 아카이브예요. 이 서원에 걸려 있는 것이 사실은 서원의 역사를 쭉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오늘 한번 같이 보시는 거 그거가 있고요. 거기 지금 자료에 10건에 대한 거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소와 묘비 그리고 설화에게는 아까 했으니까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이제 그 중앙 기록 내지는 유학 기록 속에서 고청에 대한 기록이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인용된 걸 제가 뒤에 자료로 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고청이니까 이런 게 있는 거다 생각이 들고 지금도 더 좀 밝혀야 될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장소가 이렇고 또 이거 햇볕도 끼고 죄송합니다. 이걸로 그냥 마칠게요. 이게 다음에 타면 여기 방 안에서 한 3시간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혜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공주대학교 이혜준 명예교수께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제 공주 피카소 밴드 리드 기타 김재웅 원장이 연주를 하기 직전에
이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이춘서 씨 문목공파 종중회 서해만 회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2015년부터 여기 충현서원은 개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예. 방금 소개받은 이천서시 문목공파 종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서해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반포면 자치위원회 그리고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그 원장님이신 이찬의 원장님과 또 이번 강의를 해주신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강의를 해주신 이혜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남아주신 우리 정진석 국회의원님께도 아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목공 고청 할아버지의 13대 손, 13대 손입니다. 저희 문목공 할아버지께서는 참 아까도 말씀을 드리셨지만은 11월 달에 인물로다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공주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흥미진진이라는 소식지를 한 5만 부를 발행을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다가 아마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양 인사들한테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혜준 교수님께서 뭐 현재 이따 답사를 해보신다고 그러는데 저희 그 박약제가 1570년대 초에 우리 문목공 할아버지가 공암에 오셔가지고 처음 그 유생들을 갖다 가리키던 그 연정 서당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박약제로다가 이름이 젖어 있죠. 중간에 이제 그것이 충청남도 문화재 유형 문화재 제 252호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 가보시면은 아마 볼품은 없지만은 다행히도 그 충청남도에서 금년도에 돈 8천만 원하고 공주시에서 또 8천만 원을 더해서 1억 6천만 원을 갖다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끝나서 도에 아마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머지않아 아마 그 정비 공사가 이루어질 걸로 다 믿고 있으며 또 고청 할아버지 그 묘소는 우리 공주시 그 향토 문화유적 제 27호로다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문 같은 것이 좀 많이 좀 헐려져 있어서 보기가 안타까워가지고 공주시하고 지금 어떻게 그걸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이혜준 교수님께서 우리 고청 할아버지의 상해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여러분들 잘 강의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들으신 대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우리 자랑스러운 고청 할아버지의 높은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바지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해만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이혜준 교수님께서 충현서원은 제사만 지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2015년부터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꼬마 선비들도 양성하라고 또 문화답사도 시키고 그리고 이쪽에서 서실을 운영하는데 충남 도전 초대 작가가 6명이 여기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월 화요일 둘째 날에는 고청사랑방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켜 주십시오. 이제 잠시 후에는 피카소의 김재웅 기타리스트께서 연주를 하시고요. 이혜준 교수님하고 같이 오신 문화유산대학원생들은 여기 사당과 이 앞에 박약제와 연지를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 고청봉 동남쪽에 있는 묘소와 제실 강당을 둘러보시면서 또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김재웅 피카소 밴드 리드 기타 김재웅 원장의 연주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이 자리에서는 이제 고청 사랑방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청 사랑방은 이곳 양진말에 사시는 화가 유병호 선생님과 함께 유병호 선생님이 왜 양진말에 와서 사시는가, 우리 또 반포면이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지면 좋겠는가, 이런 말씀과 함께 예술원의 이야기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호 선생님 잠시 준비해 주시고요. 무대로 모셔서 무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